어제 제주 시내 대형 카지노에서 중국인 50여 명이 소란을 피운 사건은 중국인 한 명이 카드 게임이 조작됐다며 선동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 치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카지노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게임을 하던 카지노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지노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이 딜러 실수로 카드가 잘못 나오자 게임이 조작됐다며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곧 중국인들이 몰려와 집단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문 같은 이런 사태가 생겼어요. 안에서 내부에서 게임하다가 이렇게 막 사람들 흥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데 저분이 어쨌든 막 선동을 해가지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최근 외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50여 명의 중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 순찰대와 형사 등 110여 명 인력까지 호텔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카지노 CCTV를 분석해 중국인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고 한국인 카지노 보안 요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제주 지역 카지노 8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4,6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도박 자금을 둘러싼 강도와 살인,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00일 동안 200여 명을 검거했지만 무단 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도 급증해 관광지 제주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의 한 분양형 콘도가 입주민들과 위탁관리 업체 간 갈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콘도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경찰까지 충돌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분양형 콘도 단지 안에 있는 호텔 로비입니다. 현수막을 든 콘도 입주민들이 계단 위에 빼곡하게 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과 위탁관리 업체 사이에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 단지 내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로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사우나와 수영장, 골프 연습장도 모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된 건 콘도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위탁관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 업무 인계 가처분 신청에서 부분 인용이 결정된 이후부터입니다. 입주민들은 위탁관리 업체 측이 고의적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중단하고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로등을 켜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기도 차단됐을 때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공용시설을 제외한 콘도 41개 동에 대한 관리 권한을 입주민들에게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리비 징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관리단 측에서 업체 선정이나 그 운영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를 지금까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입장인데 위탁관리 업체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용천 동굴은 세계 동굴 전문가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보존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 동굴 하류가 20년 만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년 전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만들어낸 용천 동굴.
천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빨대 모양의 종유관이 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서 자라나 황금빛 화려함을 뽐내는 석수는 물론 동굴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답고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고 찬사를 받는 용천동굴의 비경입니다. 지난 2005년에 우연히 발견된 용천동굴은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의 특징을 모두 갖춘 신비로운 동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암동굴이지만은 석회동굴의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고, 용천동굴의 신비함을 더하는 천년의 호수. 동굴 내부 곳곳에는 동물 뼈 조각이 남아 있고 타다 남은 수 조각과 각종 토기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비롯해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도 용천동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동굴 내부에는 뭐 동물 뼈라든지 뭐 숯 그리고 토기 같은 과거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도 매우 큰 동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회를 맞아 용천동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년 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용암동굴의 길이는 1.7km, 전체 동굴의 절반 수준입니다. 안전과 보존을 위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용천동굴. 제주도는 개방이 제한된 용천동굴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에 대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4.3 평화재단과 유족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성용 도의회 4.3 특위위원장은 기록관의 입지가 중요하다며 4.3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장소이자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관덕정 부근을 기록관 부지로 제안했습니다.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정부가 제주 권역에 국가기록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JIBS 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진홍 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러 노사 관계가 악화됐는데도 노조의 경영권 찬탈 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IBS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현일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하겠다는 야심 때문에 노사 협상을 결렬시키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의 마을 공동목장을 비롯한 공유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관광 개발을 위해 대거 매각됐는데요. 제주 MBC는 제주도 내 공유지가 겪는 비극을 해결하고 공유지에 희극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는 연속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수백 년 넘게 공동 목초지를 지키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송원일, 김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해발 2,0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알페디 시우시. 면적 5,700만 제곱미터로 유럽 최대의 공동 목초지입니다. 제주도 내 마을 공동 목장을 모두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며 자신들이 만들어 온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 목초지는 자치단체 소유지만 관리와 운영은 농민 공동체가 맡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지역 농민들은 자동으로 농민 공동체에 가입됩니다. 수백 년 동안 공동 목초지를 지킨 비결은 농민들 스스로 만든 엄격한 규칙 때문입니다. 알페디 시우시에는 공동 목초지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식사와 음료도 제공하고 규칙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핍니다.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해 방목은
6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Noi iniziamo, quest'anno abbiamo iniziato, non so, c'era il 10 giugno e poi lasciamo qui, diciamo, dipende un po' dal tempo, anche dall'erba, quanto mangime, poi quanto erba c'è, ma 이탈리아는 2017년에 공동체 토지법을 제정하고 공유지를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으로 삼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공동목초지는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농사와 방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력한 보호장치도 도입했습니다. 공동목초지를 이용하면 방목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La realizzazione di recinzioni per il pascolo e soprattutto anche il mantenimento delle strade di accesso, che sono la base per fare alpeggio nei tempi moderni. 공동목초지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농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탈리아는 공유지의 희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알페지 시우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에서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기적 투자를 하고 고가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1인 회사여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종량제 봉투값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같은 조에 근무한 직원까지 출근 정지 처분을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과 같은 조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2달 동안 출근이 정지되고 임금이 삭감된 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 담당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시는 이 직원도 횡령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해당 직원이 다음 주에 복직 예정이며 미지급 임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